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 개시를 선언했죠. 지난 4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의혹을 앞으로 어떻게 밝혀낼지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관련해서 송선태 5.18 진상규명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위원장께서도 5.18 당시에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를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지금 뭐 40년 전 일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기억이 생생하시죠? 한 세대가 훨씬 지났는데도 네. 5.18 관련한 기억은 아프고 안타까운 기억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5.18 오후 4시경에 금남로 오가에 있었습니다. 아. 이제 한바탕 공수부대 진압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음. 전남도청으로 곧바로 뚫린 금남로에는 시위군중은 사라지고 네. 쇠루탄 연기가 자욱하고 그때부터 남녀노소가 절규하는 광주로 변해갔습니다. 네. 40년 전 일이더라도 정말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사실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검찰 수사도 있었고 정부 차원의 조사도 있었다. 참 수십 년간 많은 보도를 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조사나 수사는 주로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의 반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말하자면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정권 찬탈 책임 네.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조사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발포명령 책임자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태우, 전두환 등 기소된 91명 중 범죄 사실을 시인하거나 반성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예, 세 번째는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 즉 사형 무기징역이 무기화 17년형으로 감형됐죠. 그다음에 정치적 이유로 8개월 만에 전원 석방되고 사면 복권되어 버렸습니다. 네네. 이런 솜사탕 처벌이 5.18을 이렇게 왜곡 폄훼하게 만들고 광주를 두 번, 세 번 상처를 덧나게 만든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번 그 특별법만 해도 지난 2018년 9월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위원회는 지난해 출범을 했고 조사는 이제야 이뤄지는 건데요. 왜 이렇게 지체되는 거였을까요?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네. 어, 그 야당에서 추천한 의원 2명을 대통령이 거부하자 네네. 이에 대해서 법률이 시행된 지 15개월 만에 네. 법이 통과된 지 21개월 만에 추천해서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뭐 다분히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에, 그건 국민들도 다 미뤄 짐작하겠죠.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조사가 1, 2, 3가로 나눠져 있고 먼저 1과에서는 최초 발포 그리고 집단 발포 책임자를 이제 가려내는 그런 조사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예. 공식적으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엄군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만 공식적으로 165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 조사를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망자 전수조사도 하고 민간인 집단 학살지를 다시 조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 당시 검시조서상 사망 이유가 다른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네. 어, 두개골 함몰에 의해서 즉 외부 타격에 의해서는 타박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네. 맹관 총상 즉 아. 총알이 뇌에 들어가서 그것이 직접적인 사형이 됐다. 네. 이런 이제 그 정확한 검시 결과도 있고 그래서 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 그다음에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고요. 네. 또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군 작전, 네. 부대 특정, 네. 그리고 날짜별, 일자별 소위 작전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해서 네. 과거에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신군부 상층부부터 조사했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네.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봐야죠.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네. 사실 사망자만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행방불명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부에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84명이 인정됐고요. 네. 그다음에 불인정됐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그 신고를 하는 분들은 242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불인정자들까지도 이번에 다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 불인정자들은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뭔가요? 대개는 아르헨티나나 칠레, 남아공 다 이 실종 사건, 행방불명 사건은 강제 실종이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 범죄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부재 증명, 어떤 사건의 시작과 끝나는 그 사이에는 존재했는데 그 네.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부재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네. 대개의 경우 이게 사진이나 아니면 인후 보증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네.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목격자들이 정확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관계가 육하 원칙에 대해서 정확해야 부재 증명이 확실히 되는 건데 그런 실제에 존재했던 실제 증명과 부재 증명에 대한 네. 확인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목격자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더군다나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더더욱 좀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사 3과에서는 북한군 개입 여부 그리고 성폭력 사건 조사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네. 어떻습니까? 현재 2018년 국방부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가 정부 합동 기초조사를 했을 때 17분이 이제 신고를 하고 네. 피해 조사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5월 7일 날 통합신고센터에서 저희 위원회로 이관해 준 자료 중에 네. 총 210건 중 6건이 네. 다시 성폭력 사건의 추가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 그렇군요. 네. 기존 신고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3건은 유사하고 네. 3건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 사건을 저지른 부대와 부대원을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네. 또 성폭력의 특수성상 치유를 겸한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이 조사를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전문기관이 어디로 될지는 확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음. 이것도 공개가 되면 아, 여러 가지 그렇군요. 제2차, 네. 3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지금 다 맞춰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텐데 네. 결국은 발포 책임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적으로도 기록을 해야 되고요. 당시 군 통수권자죠. 전두환 씨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일반 법 이론이나 형법, 군형법, 그리고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네. 5.18이 개인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단체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상 명령 지휘 계통을 실제 지배한 자가 수괴로 본다. 이런 법이론과 논리, 그다음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사실상의 명령 지휘 계통을 지배한 자가 누구인가는 국민적 상식인데 네. 그와 관련된 직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음. 저희들이 전두환 씨를 조사한다면 네. 준비된 조사 과정이 필요하겠다. 네. 이런 판단에서 2만여 명 투입됐던 당시의 진압군들을 전면적으로 작전을 재구성하고 네. 작전 명령 지휘 체계,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발포 명령의 하달된 과정 등등을 다 들여다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권 찬탈 음모를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문건이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됐는지를 네. 또 어떻게 실행됐는지를 다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 연후에 네네. 전두환 씨에 대한
처벌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고, 네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직접 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동행명령장 발부해도 안 오면 그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혐의가 분명하다고 합리적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가면 네.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국회에다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들이 정치적 사유로 인해서 지연될 경우에 음. 오히려 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에 현재 저희 특별법을 조금 보강해서 네. 다른 정부위원회처럼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파견해서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거나 네. 그렇게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법 중에 35조 2항에가 네.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위원회하고 조사 의제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 이것을 강제 규정화하고 적극적인 부처의 협력을 좀 구해보는 네. 이런 두 가지 트랙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지금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위원회 차원에서는 뭐 5.18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수사권이 없이 조사권만 갖고 있는 것이 큰 한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렇습니다. 보충하기 위해서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법 등등을 강구하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법 네, 개정까지 법 개정을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네.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부 인터뷰를 보니까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사는 처벌이 아닌 진실과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처벌이 너무 안 돼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처벌은 하되 네, 진실을 말을 하면 네, 또 조사에 보탬이 되면 음, 저희 법 48조에 처벌하지 않도록 하거나 네, 형을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네, 현재. 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 네, 진실을 고백하는 자발적 책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네, 반성하지 않고 네, 진실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저희들이 찾아내는 직관적 증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수사 의뢰하고 처벌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40년이 지났는데 네, 네, 우리는 그 진실을 토대로 해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다음에 공동체 전체가 우리 사회가 관계가 회복되고 손을 잡을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게 우리 법에도 표현되어 있고 2000년 이후에 과거사 청산을 하는 국가에 유엔이 권고하는 안이기도 하고 네, 네, 세계적인 사례가 그런 추세로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도 국민과 함께하는 조사를 하되 국제적인 규범에 부응하겠다. 네, 그런데 과연 40년간 마음과 입을 닫은 가해자들이 입을 열지 그것은 그러니까요. 의문이지만 네, 네, 다만 지금은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방침을 밝히고 인터뷰를 하고 조사 계획을 밝히자 실제로 공수부대들이 실제로 밝히겠다고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네, 그분들도 부당한 명령에 동원됐지만 네, 가족에게도 말 못한 자기 나름대로 가해자로서 살상 네, 네, 가해자로서의 트라우마를 앓고 있습니다. 이건 6년 전에 이미 다 가해자도 피해자 못지않게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네, 네, 국회 국방위에서도 결론을 내렸고요. 네, 이 사람들도 치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네, 네, 진상조사의 방법을 위해서 진상조사의 결론을 위해서 저희들이 양심 고백을 호소하거나 네, 유인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같이 치유하고 화해하는 그 길을 함께 네. 가자라고 하는 걸 강조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선태 5.18 진상규명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